자,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선생님 모든 해설 강의마다 얘기하는 요약문 완성 문제는 제발 좀 요약문을 먼저 읽어라.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자꾸 본문 먼저 읽고 요약문 읽어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즉 요약문 먼저 읽고 본문 올라갔다가 다시 요약문 내려오는 게 낭비처럼 생각되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문제를 수천 배, 수만 배 많이 풀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먼저 읽는 게 더 빨라요. 알겠죠? 일단 이렇게 선택지에서 뿔마가 명확하게 잡히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A번 단어에 뿔마가 잡힙니다. 여기만 가지고도 선택지가 좁혀져요. 요약문만 가지고도요. 보세요. 선생님의 지적인 어떤 이 authority가 이게 권한인데, 권위가 should be exercised.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exercise, 운동하다 말고 실행하다, 혹은 뭔가를 발휘하다, 행사하다, exert와 같은 말이다. 선생님 강의를 쭉 들어온 친구들은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제발 좀 외우세요. 자,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깊게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네요. 뭐뭐 없이, 뭐뭐 하지 않고서예요. without이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 각 개인을 좋게 하지 않고서예요, 나쁘게 하지 않고서예요. 당연히 여기도 and 그리고 하면서 또 학생들을 격려한다고 이게 나왔죠. 그럼 and 뒤에서 플러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하는 거라고요. without이잖아요. 여기 부정어구가 또 달려있으니까 학생들을 나쁘게 하지 않고서라고 해야 여기도 전체적으로 좋은 말이 되는 거겠네요. and를 중심으로 and 뒤에서 좋은 말이 나왔으니 and 앞에서도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without이 걸려있으니까 A번에 들어갈 말이 나쁜 말이 들어가야 학생들을 나쁘게 하지 않고서가 되는 거고, 선택지를 보면 withdraw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위축시키다, 직역하면 이제 뒤로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약해서 위축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고, 1, 2번은. sensitive, 민감하게 만든다? 이건 뭐 민감하다, 예민하다는 뭐 세모 정도, 좋다 나쁘다 하긴 좀 애매하니까. 근데 comparative, 경쟁력 있게 만드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4, 5번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력 있게 만들지 않고서가 되는 거니까 나쁜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애매했다 치더라도 1, 2번, 4, 5번은 가면 안 됐던 거죠. 1, 2번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이 선생님의 그런 권한이, 선생님의 권위가 실행되어져야 하는데, 또 어떤 방식으로 격려하는데, 아이들 스스로의 비를 형성하도록, 이해, 아이들 스스로의 목표, 그럼 아이들의 이해냐 아이들의 목표냐, 이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고, 또 이걸 잘 읽어보니까 이게 문제지기 해결책이라는 것도 느껴지나요? 이것까지 이해됐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한이나 선생님의 권위가 좀 더 주의 깊게 기울여져야 되는데, 뭔가 학생들을 뭔가 위축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뭔가 위축시켰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문제제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이 B에 대한 답의 근거도 글을 절반으로 쪼개면 후반부에 있겠죠. 이건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치면, 열거됐다고 생각을 하거나 문제제기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선생님 이 말을 지금 왜 하냐면, 40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다 읽으면 되죠. 그잖아요. 그런데 쌤이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건 정말 시간이 없는 상황. 그런데 글의 구조를 요약문을 통해서 판단이 섰다? 그리고 A에 대한 답은 근거 나왔고, 그리고 B니까 글을 요약했다고 전제를 하면 이건 중후반부 이후에 있겠구나. 내지는 문제제기 해결책 구조라고 보더라도 중후반부 이후에 있겠구나. 해결책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 지금 해준 것처럼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오시면서 풀어도 돼요.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데 전 바로 점프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문장에서 A번에 대한 답의 근거는 나와요. 자, 어떤 지적인 권한을 교실에 가지고 오는 것이 꼭 애들을 침묵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 부정어구 달려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좀 더 불안한 목소리, 좀 더 불안한, 더 적은 자신감의 학생들의 저 그게요 하면서 이런 학생들을 침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축시키지 말아라. withdraw가 A번의 답인 게 한 번 더 확실해졌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제기라고 보면 여러분이 글을 절반 이하로 쪼개서, A번 답은 나왔고요, 절반 이하로 쪼개서 해결책 나오는 부분이 중반부 이후에 있을 거고,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던 instead of 구조가 나왔잖아요. 앞에 거는 대신에 이렇게요. 그래놓고 이렇게 표현했죠. It is more advisable. 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다. 자, 직역하면 뭐뭐 하는 게 충고받아진다라는 표현인데,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긴 advisable 자리에 advised하고 수동태 써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question the student.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게 더 낫다. 뭐에 관해 질문하냐? 그가 혹은 그녀가 어떻게 자신만의 해석에 도달했는지,
너 이건 왜 이렇게 생각했니? 하고 애한테 물어보는 게 낫대요. 그럼 이건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아이들의 목표를 돕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인 거죠. 하나 더 근거가 이거네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보면 이러한 접근법은 이 생각하는 thinker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 역접이 나오면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belong together in our investigating the matter in question. 지금 질문되어지고 있는 그 문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생각을 주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니? 너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그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주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천천히 다 읽어서 1번 답 이렇게 푸는 걸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풀라 이런 걸 떠나서 실전에서 40번에서 만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 가장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해두셔야 돼요. 왜요? 수능날 시간이 있으면 다 읽으면 되죠. 그건 나랑 평상시 문장 독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포마스쿨의 많은 강의를 통해서. 근데 어떤 훈련도 해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최적화시켜서 푸는 훈련도 자꾸 하셔야 돼요. 특히나 40번 때 장문 독해나 이런 요약문이나 순서 위치나 이런 문제들은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건너뛰고 후반부, 중반부 이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열거되고 있었으니까 요약문에서 내지는 요약문에서 문제제기 해결책 했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플러스 맨 처음 얘기했던 요약문을 천천히 분석해보니까 뿔마가 잡히네? 그럼 A번 답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캐치하는 훈련들까지 천천히 해보도록. 알겠죠?